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HBM4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베이스 다이입니다. 로직 다이, 버퍼 다이라고 말을 하죠. 이게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은 이 글을 지난주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어떤 분한테, 구독자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마이크론이 HBM의 HBM4의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가 아닌 D램 라인으로 한다는 한투증권의 투자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전반적으로 베이스 다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는 지금 단순한 메모리 경쟁을 넘어서 베이스 다이 전략입니다. 이 베이스 다이가 어디냐면은, 자, 밑에 그림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에는 지금 기존의 HBM입니다. 기존의 HBM은 병렬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HBM4는 이렇게 직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베이스 다이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다이는 지금은 HBM3E까지는 메모리 업체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D램을 적층을 했죠. 근데 지금 HBM4부터는 여기다 바로 들어갑니다. 밑에다 바로 들어가고, 이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버퍼 다이에다가 이 수요자, 이 HBM을 쓰려고 하는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이 베이스 다이에다가 뭔가를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기능,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HBM3E하고 HBM4는 어떻게 HBM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완전히 달라지고, 엔비디아는 심지어 이 베이스 다이를 자기네가 27년부터 직접 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해요. 그런 생각이 뭐 그냥 날로 다 먹을 것 같고 뭐 통으로 다 먹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자, 마이크론이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HBM4의 베이스 다이를 D램 공정을 고수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기사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론은 1B D램의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발열이라든가 모든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당연히 DDR5라든가 LPDDR5X라든가 GDDR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마이크론이 HBM4의 베이스 다이를 D램 공정으로 고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이크론에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기사하고 그 내용을 드렸더니만 확인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각 사별로 베이스 다이 전략이 다릅니다. 그러나 뭐 다 다릅니다. 세 개 다. 그리고 뭐 삼성이나 SK는 파운드리로 한다고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TSMC가 밝힌 HBM4의 베이스 다이 생산 개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게 베이스 다이입니다. 베이스 다이인데 이거를 여기 코어 다이가 이제 이거 D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베이스 다이를 전에는 D램 공정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파운드리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HBM4 이후부터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입니다. 자체 파운드리에서 아마 4나노에서 4나노 핀팩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설계 생산 추진한다. 그래서 올 초에 몇 번 신문이 나고 수율도 뭐 그때 당시에 보면 한 40% 된다. 이게 40%라는 게 사실은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체 파운드리를 하니까 고객사를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TSMC의 파운드리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라인이 없어요. 제가 기사를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찾지를 못했는데 여러 해 전에
SK 하이닉스의 HBM을 개발했던 부사장님이 지금은 퇴직하셔서 부산의 어떤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대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HBM을 개발하는데 TSMC하고 어떤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TSMC가 답을 안 해주더래요. 장장 6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답을 안 해줘가지고 거의 연구가 중단이 되다시피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4를 만드는데 TSMC의 파운드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알다시피 TSMC의 파운드리가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뭐 뒤에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TSMC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5년 4월에 TSMC 테크 심포지엄에서 HBM4를 전시를 하고 협업을 강조를 했어요. 초기 TSMC 주 인텔 파운드리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가 죽을 쓰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10% 지분을 국유화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인텔이 뭐 이렇게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에 뭐 진입할 것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올해 사업 방향을 보면 HBM 시장에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HBM4 12단 샘플도 지금 가장 빨리 지난 3월 달에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HBM4 12단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고객 위주로 매출을 확대를 하겠죠. 왜냐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도 들어가고 에이직도 브로드컵에도 하반기에 지금 납품하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코어를 KS 마크를 받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량만 충분하다면 여러 업체에다가 HBM을 팔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물량도 아마 지금 다음 달 9월 달에 협상이 마무리가 돼서 완판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 M15X도 올해 완공이 되고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금 철회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본다 그러면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나 이 지금 HBM의 투자는 어마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좀 이상해요.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하면서 HBM4의 특정 고객용 커스텀 로직 베이스 다이를 TSMC의 고급 로직 파운드리 공정으로 제공을 할 것이다 하고 24년 12월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IT 팁스터 주칸 로스 레베라는 그 뭐 이렇게 그 블로거 같은 그런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HBM4 CS 고객사 요구 스펙 과 양산 일정의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그래서 HBM4 베이스 다이 생산에서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하는 SK, 삼성과 달리 마이크론은 이를 기존 공정으로 생산하기에 스펙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은 베이스 다이를 외부 파운드리 활용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D램으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한투증권에서 나오면서 결국은 디지털 투데이인가요? 거기 신문에서도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이 만일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가 아닌 D램으로 해서 월등한 그런 그 스펙이 품질이 나왔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안 쓸 가능성이 없지만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도 싸고 좋겠지만은 만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로 만든 HBM4하고 만약 성능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났다 그러면 마이크론은 HBM4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전략에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내재화입니다. 그래서 내재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설계, 생산, 패키징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부족하죠. 이게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수율 안정화가 성패 좌우를 하죠. 4나노 수율 보던 아직까지 출발선 이게 한참 전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4나노 파운드리는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TSMC하고 협업을 하죠. TSMC의 성숙한 그런 그 어떤 생태계를 이용하고 코어스 S라든가 SOIC 등 이제 첨단 패키징을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초기 이제 HBM4 이제 전개 속도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HBM 생태계가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이 삼각 동맹이 워낙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HBM4에 공급망에 들어가려고 지금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 삼각 동맹이 견고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이크론을 본다면 커스텀 기반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 고객 맞춤형으로 간다 그러는데 일단은 커스텀이 되려 그러면 베이스 타일을 그 수요, 고객사의 그 요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D램, 자체 D램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 공동 개발로 차별 여지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이크론도 고객사의 공동 개발로 간다면 TSMC하고 손을 안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또 만일 인텔하고도 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인텔 파운드리가 정말 그걸 해줄 수가 있는지 마이크론이 설계한 베이스 타일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적어도 4나노, 3나노에서 해줘야 되는데 인텔의 4나노, 3나노가 검증이 됐느냐?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HBM4 베이스 타입 각사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 4나노를 활용하고 수직 계열합니다. 그리고 보안이 잘 지켜질 수가 있잖아요. 자기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수율이라든가 개파는 뭐 검증이 필요가 없지만은 수율이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삼성은 수율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뭐 TSMC 이제 파운드리를 할 거고 인텔 파운드리를 옵션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데 글쎄요, 그건 더 봐야 됩니다. 이제 TSMC 생태계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참 우선순위는 항상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은 TSMC 파운드리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D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 타입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HBM4에서. 그래서 TSMC가 이제 그 밝힌 베이스 타입 청사지를 이렇게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면 12나노 또는 5나노에서 할 거라 그 나노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4나노가 TSMC의 4나노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역폭이 이제 굉장히 커질 것이고 코어스 S 이제 패키징이 워낙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칩을 서로 쌓아서 처리 능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2.5D 패키징 HBM4를 위해서 코어스 L과 코어스 R을 최적화하겠다. 그래서 HBM4는 14나노에서 14 마이크로 MA에서 전송 속도 이런 건 그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파운드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달린 거죠. 결국은 이렇게 HBM4에서 가면 돈을 버는 것은 어디냐? 엔비디아하고 TSMC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그 블로그에다가 여러 개를 많이 써놨습니다. 결론만 보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자사 그 4나노 베이스 타입으로 수직 계열화하면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수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SK 하이닉스는 TS 연합으로 초기 상용화 속도라든가 생태계 시너지의 강점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하루아침에 뛰어넘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TSMC 공정 기반으로 커스텀 베이스 타입으로 고객 밀착 차별화를 할 것이다 하는데 일단은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보면 베이스 타입을 TSMC로 안 쓰고 자체 D램 공정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 제품이 샘플이 6월달에 갔잖아요. 그 샘플이 엔비디아의 콜통과 콜 테스트 중에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 아직은 궁금하다. HBM의 주도권은 누가 더 빠르게 안정된 수율로 만들고 고객 요구에 맞춘 커스텀 베이스 타입을 패키징까지 깔끔하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초반에는 SK가 유리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내재화를 완료한다면 유리합니다. 틈새 시장은 마이크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HBM 삼국지를 한눈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HBM4 시장은 HBM3E 시장하고는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른데 지금은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 시기다. 따라서 조금 더 적어도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지켜봐야지 어떤 쪽이든 손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